전국에 계신 28,000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달의 마른 수건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폴드4 설정입니다. 갤럭시 폴드4를 더 넓고 더 스마트하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엑기스 설정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폴드4가 일반 핸드폰과 다르게 폴드여서 더 하면 좋은 설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컨텐츠에서 저 혼자 말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조수를 한 명 불렀는데요. 갤럭시 S22 울트라를 사용하고 계신 이정덕님입니다. 네, 이정덕님, 울트라 이정덕님 나와주세요. 아이고, 정덕씨, 화난 거 아니죠? 네, 참고로 정덕씨는 폴드4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저에게 인계해준 분이죠. 그러니까 분양해주시는 선생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장기 리셋드린 거죠. 잠깐만요. 한 달. 네, 잠깐만이라고 말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마른 수건의 잠깐만요 가끔 들어주세요. 네, 다른 노래도 많으니까 들어주세요. 설정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씨, 네. 울트라 정덕씨 카메라 들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디스플레이 설정입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뭐 라이트랑 다크 그런 건 아실 거고 봐야 될 게 여기 밑에 보시면 태스크바, 뭐 엣지 패널, 내비게이션 바가 있어요. 먼저 태스크바 같은 경우는 켜놓으면 이렇게 밑에 태스크바 지금까지 사용한 뭐 최근 사용한 어플이나 아니면은 자주 사용하는 어플들을 윈도우 밑에 이렇게 프로그램들 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태스크바는 화면을 넓게 쓰기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태스크바를 없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와, 저거 없앤다고? 네. 하지만 근데 이거 태스크바 없으면은 너무 활용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왜? 그러면 무엇을 써야 하냐? 엣지 패널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엣지 패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옆에서 열었을 때 어플들이 나오는 거예요. 갤럭시 폴드를 넓게 쓰면서 태스크바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엣지 패널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커스텀을 할 수 있어요. 핸들을 커스텀할 수 있는데 뭐 사실 핸들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고 색깔도 조절할 수 있고 위치 잠금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위치는 이렇게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 정도의 위치에 패널을 두시고 투명도는 제일 높게 해서 안 보이게 해주시고 크기는 크게 해주시고 너비는 가장 가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딱 잡았을 때 편한 위치에서 엄지 이렇게 해주면 엣지 패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저는 태스크바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엣지 패널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엣지 패널 지금 앱이 6개 떠 있잖아요. 네. 이거 두 줄로 하거나 더 네. 추가하거나 하게 돼요? 세로로 더 많이 넣거나? 역시 조수가 유능하니까 더 추가가 되네요. 하여튼 이렇게 두 줄로도 넣을 수 있어서 태스크바보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어때요, 정덕씨? 이렇게 넓고 옆에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 두 줄도 돼요 이제. 엣지 패널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저는 태스크바도 잘 썼기 때문에 그냥 태스크바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러신 분들은 태스크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다양해요. 아하. 아시죠? 인류는 다양하다. 60억 지구에서 다음으로는 지금도 넓어지긴 했는데 더 넓어져야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를 바꿀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갤럭시 탭 때도 얘기 드렸던 건데 저는 스와이프 제스처를 사용하는 게 화면을 넓게 사용하는 데 더 유리하다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편해요. 그리고 스와이프 제스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세 개로 되는 거랑 그리고 정덕씨 계속 원핸드 오퍼레이션에서 네. 옆으로 이거 해가지고 뒤로 가게 하잖아요. 네. 스와이프 제스처도 밑에 거 쓰면은 그게 똑같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스와이프 제스처를 쓰는 게 더 화면을 넓고 좀 더 간지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화면이 이제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나와서 보시면 이렇게 엄청 넓어졌습니다. 오 마이 갓.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키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사실 폴드를 쓰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폴드를 이렇게 닫아서도 쓰다가
덮어서도 다시 쓰다가 다시 열어서도 똑같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안 켜놓으면은 닫으면은 그 예전에 폴더폰 닫은 것처럼 그냥 꺼져 버립니다. 갤럭시 폴드라는 거에 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설정을 켜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건 근데 적극 동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설정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닫아. 그럼 이렇게 설정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그리고 이렇게 막 하다가 열어.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괜찮은 게 생각보다 뭐냐면, 제가 오늘 같이 폴드 4를 쓰시는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그분은 폴드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안에는 아무것도 안 붙이고 밖에는 프라이빗 그 커버를 붙입니다. 그럼 프라이빗 커버를 붙이면은 이렇게 살짝만 틀어도 안 보이거든요. 옆에서 안 보이는, 옆 네, 사람이 그래서 안 보이게 하는 거. 옆 사람이 안 보일 때 이렇게 계속 쓰다가, 근데 하다가 뭐 재밌는 게 있어. 그래서 네. 옆 사람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은 얘 그냥 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약간 비밀 비밀 일기가. 비밀 편지 뭐 보여주듯이. 근데 제가 그거를 그렇게 쓰는 걸 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폴드가 면이 두 개잖아요. 근데 한쪽 면은 나를 위해서만 쓸 수 있고 한쪽 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다. 이렇게 네. 열려있는 갤럭시. 근데 뭔가 웃기지. 웃기다. 봐봐, 웃기다잖아. 내가 이상하다 했지. 야 이거 너무 봐. 내가 공개적으로 저격한 거야. 저도 이게 이 기능을 안 쓸 때 불편했거든요. 네. 근데 이 기능을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한번 추천해 보고 싶은 이유가, 접었을 때 화면이 꺼졌어요. 네. 그러면 굳이 다시 화면을 켜서 잠금 화면을 풀어갖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던 걸 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해놓으면은 막 자동으로 안 꺼지는 거 불편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지손가락 한 번 딱 누르면 그냥 화면 꺼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생각보다 이게 더 편해. 다음으로 말씀드릴 설정은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 같은 경우는 되게 짧아요. 네. 홈 화면은 일단 먼저 저는 이거는 필수. 여기 홈 화면에 미디어 페이지 추가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갤럭시 아이폰도 그렇지만 왼쪽으로 넘기면은 갑자기 저희한테 뉴스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 그렇죠. 편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네이버 뉴스 가서 보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꺼줘라. 추가적으로 여기 홈 화면 구성들이나 네. 배열들을 저희가 고를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넣는 게 오히려 더 좋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뭐 조금 넣어서 깔끔하게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홈 화면에서 뭐 몇 곱하기 몇으로 하든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갤럭시 폴드의 기본적인 설정으로는 뭐 5 곱하기 6까지 되고 6 곱하기 6까지 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둔하게 홈업의 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배열을 소로록 소로록 7 곱하기 7까지, 앱 화면 배열도 7 곱하기 7까지, 밑에 즐겨찾기도 12개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12개 하면 이렇게 밑에 12개를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7 곱하기 7로 하면 이렇게 꽉 차게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정말 갤럭시 폴드 4를 더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유용한 기능입니다. 네, 유용한 기능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이 위에 거는 뭐 한번 둘러보시고 실험실에 들어오시면 좋아요.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 탭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멀티 윈도우로 바꿨을 때 지원되지 않는 것들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억지로 구겨 넣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설정을 하세요. 네, 하세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설정을 안 켜놓으면은 뭐 분할 화면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여기 보이시죠? 네. 이 앱은 멀티 윈도우로 사용할 수 없어요 라고 뜹니다. 근데 이 설정을 켜주면 이제 분할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앱이 분할 화면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뜨면서, 네, 카메라로 하죠. 이렇게 안녕. 네, 이렇게 할 수 있다. 다음 설정은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입니다. 이 설정 같은 경우는 만약에 끄게 되면, 제가 하나를 열어볼게요. 뭐 삼성 노트를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차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켰어, 껐어, 켰어. 차이가 보이시나요? 아니, 당연히 보이시겠죠? 이 위에 부분, 이 설정을 키면 분할 화면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도 키는 게 더 좋습니다. 위에 거 보고 싶으시면 살짝 이렇게 내리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 설정도 키는 게 좋다. 다음으로 여기 설정, 뭐 하나의 창에서 멀티 윈도우 메뉴 표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하나의 창에서 멀티 윈도우 메뉴 표시라면 여기 위에 이렇게 바가 떠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의 그 분할 화면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이거는 사실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설정은 딱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추천드리지 않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정말 이제 폴드에서 아까 정덕 씨가 잠깐 말했었는데 마른소님 정말 마법사 같네요 같이 말했던 이 두 가지 기능입니다.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 그리고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입니다. 이걸 꺼놓으면은 평소에 멀티 윈도우 하시던 것처럼 앱을 이렇게 끌어다 놔가지고 빈 곳에 놔서 분할 화면을 해야 되는데 이 설정을 켜놓으면 이제 두 손가락으로 디스플레이 밀어주면 분할 화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옆으로도 되고 이렇게 밑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당기면은 바로 팝업 화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폴드4의 진짜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그쵸. 생각돼서 꼭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멀티 윈도우를 편하게 쓰는 게 그쵸?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폴드4의 정체성 아닌가. 맞죠? 그 큰 화면을 활용할 수 있게. 그쵸. 그래서 쓰시는 걸 추천드린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실험실에서 나와서 유용한 기능의 측면 버튼 탭에 들어가시면 이거는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건데 두 번 누르기를 커스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 누르기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옆에 두 번 누르면 카메라 빠른 실행이 되는데 모든 앱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 누르기 같은 경우는 뭐 자주 사용하시는 앱이나 뭐 특별한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 앱, 만약에 음성 녹음을 여기에 해놓는다 그러면 음성 녹음을 해놓고 만약에 갑자기 정덕 씨가 나한테 사기를 친다 그러면 탁탁 눌러서 녹음하고 고소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갤럭시 폴드 4를 더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데 바로 빅스비 루틴입니다. 여기 유용한 기능이 밑에 있는데요. 제가 아이폰 리뷰했을 때도 아이폰에 그 단축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단축어 기능도 비슷한 기능인데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주는 거죠. 이거 뭐에 들어갔을 때는 뭐를 하고 키고 끄고 해라. 그걸 해주는 건데 아이폰 단축어는 조금 접근하기가 힘들었어요. 살짝 맞아요. 힘들었는데 빅스비 루틴 같은 경우는 와 정말 쉽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동 회전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근데 유튜브를 볼 때 좀 더 넓은 화면으로 보려면 매번 이렇게 자동 회전을 눌러서 돌려줘야 됐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자동 회전을 켜놓고 쓰자니 접었을 때도 돌아가는 게 불편하고 그렇다고 꺼놓고 쓰자니 영상 볼 때 난 넓게 보고 싶고 이럴 때 좋은 것이 빅스비 루틴입니다. 설정에 유용한 기능에 빅스비 루틴에 들어가 보시면은 빅스비 루틴을 켤게요. 들어가 보시면 이 제가 동영상 스트리밍이라는 빅스비 루틴을 만들어 놨는데 언제 실행할까요? 유튜브를 실행해갖고 완전히 열렸을 때 네, 무엇을 할까요? 돌비 아트모스를 켜주고 화면 방향을 자동 회전으로 바꿔줘라. 그리고 루틴이 종료될 때는 이제 돌비 아트모스랑 화면 방향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라. 이런 빅스비 루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빅스비 루틴을 만약에 켜놓는다면 지금 제가 원래 쓰듯이 자동 회전을 껐어요. 자동 회전을 껐을 때 유튜브를 켰을 때 분명 자동 회전이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켜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켜져서 편하게 유튜브를 볼 수 있고 이제 닫았을 때는 자동 회전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 루틴 추천드린 이유가 뭐냐? 유튜브를 볼 때 이렇게 영상이 돌아가면은 화면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 갤럭시 폴드는 스피커의 위치가 이렇게 세워서 봤을 때 이쪽 위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영상을 보게 되시면은 스피커가 한쪽에 쏠려서 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래서 돌려서 보시면은 더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빅스비 루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루틴뿐만 아니라 다양한 루틴을 쉽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빅스비 루틴을 활용하시면 갤럭시 폴드를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라이트 모드입니다. 갤럭시 폴드 4랑 플립 4에서 꽤 유명한 기능인 것 같아요. 라이트 모드는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에 배터리 탭에 들어가셔서 기타 배터리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 사용 유형별 성능 선택해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주사율은 120Hz로 유지하는데 CPU랑 GPU의 성능을 살짝만 낮춰서 성능이 낮아진 건 체감이 되지 않지만 배터리는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가 라이트 모드를 한 이틀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딱히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라이트 모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기에도 써있지만 이 설정은 게임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게임 성능은 GOS 그 탭에서 따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게임 성능이랑은 무관하다는 점. 고사양 게임을 하면은 라이트 모드 자동으로 꺼지는 그죠? 거예요? 고사양 게임을 하면 이제 라이트 모드에서 낮춰졌던 거랑은 상관없이 꺼진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예 상관없이 꺼진다. 이제 네. 그거는 이제 GOS 영역으로 넘어간다. 네. 네. GOS 관리하는 거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맞습니다. 그 절전 모드랑 네. 다른 점도 궁금하거든요. 네. 조수가 드디어 일을 하네요. 네. 절전 모드 같은 경우는 주사율을 60Hz로 낮춰줘요. 그래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뭐 배터리는 오래 갈 수 있지만 사용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감이 된다. 네. 120에서 60Hz로 넘어가고 네, 그렇죠. 있으니까. 하지만 이 라이트 모드는 120Hz를 유지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CPU랑 GPU를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네. 탐나는 기능이네요. 이거.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접근성 탭이에요. 이 접근성 탭 같은 경우는 뭐 청각 보조나 이렇게 잘 보이게 하고 그런 탭인데 여기에서 고급 설정 탭을 들어가게 되면은 버튼, 측면 버튼과 음량 올리기 버튼 뭐 이런 것처럼 새로운 버튼 조합으로 제가 원하는 커스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측면 버튼이랑 음량 올리기 버튼 하면은 모든 소리 끄기 이런 거 해놨고요. 음량 올리기와 내리기 버튼을 하면은 뭐 따로 설정은 안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접근성 탭을 이용하시면 두 개의 버튼을 이용한 그 버튼 조합을 더 만들 수 있다는 점.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개발자 옵션입니다. 이거는 항상 제가 말하는 건데 네. 개발자 옵션에 먼저 들어가는 방법은 이 휴대전화 정보에 소프트웨어 정보에 이 빌드 번호를 막 해주시게 되면은 옆에 개발자 옵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개발자 옵션 들어가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도 뭐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 중에서 추천드리는 건 이 애니메이션 배율입니다. 창 애니메이션 배율, 전환 애니메이션 배율, 그리고 애니메이터 길이 배율이 있는데 이 배율들을 적절하게 설정을 하시면은 갤럭시에서도 아이폰 같은 끈적함을 느낄 수 있다. 전환 애니메이션 배율이나 애니메이터 배율은 바꾸시면은 체감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뭐 한 2배랑 애니메이터를 2배로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적절하게 커스텀하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정도로 할 수 있고 만약에 난 이런 거 다 싫고 그냥 빨리빨리 하고 싶어 그러면은 다 꺼주시면은 네, 반대로 이렇게 빠르게 진짜 빠르다.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네. 빠르게 사용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삼성페이입니다. 삼성페이는 갤럭시 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이죠. 삼성페이는 폴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편 상태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편 상태에서는 결제를 하려면 휴대전화를 닫아주세요 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접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삼성페이를 그냥 사용하게 되면 제가 아까 스와이프 제스처를 사용했었죠. 스와이프 제스처를 쓰고 싶은데 삼성페이가 계속 나와요. 쓰지도 못하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꺼주시는 게 좋다. 홈 화면에서 삼성페이를 끄는 법, 쓸모도 없는 삼성페이를 끄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페이에 들어오시면은 요 메뉴 위에 설정이 있어요. 설정에 빠른 실행 화면 및 주사용 카드, 여기서 홈 화면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 홈 화면을 꺼주시면 이제 홈 화면에서 더 이상 삼성페이가 안 나와서 그런 뭐 쓰지도 못하는 게 나오지도 않는, 접었을 때 바로 이렇게 삼성페이를 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접었을 때는 맨 처음에 잠금 화면이니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접은 상태로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접은 상태의 홈 화면이 아니어도 접은 상태에서는 뭐 아예 검은 화면에서도 네. 이거 되잖아요. 검은 화면에서도 위에서 밑에서 당기면은 삼성페이를 쓸 수가 있고 네. 이 잠금 화면에서도 이렇게 밑에서 당기면은 쓸 수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삼성페이는 이렇게 홈 화면에서 안 뜨게 설정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닫았을 때 홈 화면에서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같이 적용되는 거지. 닫았을 때 홈 화면은 안 되는데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키보드 설정입니다. 갤럭시 폴드 4는 기본적으로 분할 키보드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쿼티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적응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접었을 때 쓸 때 오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여기서 키보드를 커스텀하게 되면은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키보드 설정은 여기 키보드 위에 톱니바퀴를 눌러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언어 및 키보드 형식에서 또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크기와 투명도에서도 크기를 늘리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분할 키보드, 일반 키보드, 그리고 플로팅 키보드, 일반 키보드, 플로팅 키보드 떠 있는. 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 사람들마다 손 모양 다 다르잖아요. 손 모양에 맞춰서 커스텀해서 사용하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천지인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사실 폴드가 너무 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천지인을 처음에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천지인이 뜨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 너무 가운데 있어서 치기가 힘들죠. 이런 경우에도 크기와 투명도에서 뭐 크기를 바꾸시거나 위치를 바꾸시거나 하셔서 사용하시면은 불편하긴 하지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천지인이 가운데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뭐 천지인 쓰시는 분들 한 손으로도 잘 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옆에 오른손잡이면 오른손 쪽으로 이렇게 놓고 쓰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바깥 키보드도 따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처럼 바깥 키보드에서만 오타가 나시는 분들은 거기서도 이렇게 크기 조절해서 오타 안 나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 기타 추천할 어플들, 설정할 때 좋은 어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굿락 같은 경우는 홈업 외에도 퀵스타나 내비스타를 이용해서 위에 킥 메뉴에 뭐 아이콘들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내비스타에서 내비게이션 바에 뭐 아이콘들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거 원핸드 오퍼레이션, 아주 유명한 어플이죠. 원핸드 오퍼레이션 같은 거를 사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뭐 뒤로 가기나 아니면 다양한 모션에 기능을 부여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굴락 관련한 영상은 여기 올려놨으니까 굴락 관련한 거 폴드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가서 보세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갤럭시 폴드 4 설정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지 말까? 마지막으로 그 갤럭시 폴드 4와 함께라면은 좀 더 해피하게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 깜짝이야.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 정덕 씨 살짝만. 네. 여기 아주 좌우대칭이네요, 되게. 여기 아주 우리 이쁜 정덕 씨가 나왔어요. 우리 정덕 씨가 네. 사실 항상 기분이 좋고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정덕 씨를 항상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로 네. 했어요. 정덕 씨 오늘 좀 슬픈 일이 있나 봐요. 어떡해요. 정덕이 슬픈가 봐. 정덕 씨 괜찮아요. 한달면 구독자와 함께라면은 기분 좋죠. 구독과 좋아요. 구독자가 내려가고 있어. 근데 진짜 슬픈가 봐.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구독자가 내려가고 있어. 네. 정덕 씨 구독자가 3만이 됐대요. 우울이 같아, 우울이. 구독자가 3만? 씨. 아이씨. 여러분, 군침이 같다. 시작할 때는. 씨 군지. 군침이 싹 루피를. 떠서. 네. 짤이다 이거. 어. 군침이 싹 떠너.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갤럭시 폴드를 이용해서 행복한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점. 네. 한 번쯤 사진 찍어서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설정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달의 많은 수건이었고요. 한달면 이정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